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부가통신 시스템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는 김대호 교수님께서 소개 안 해줄까봐 제가 직접 소개하면 그냥 들어왔네. 저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했고요. 카이스트 들어와가지고 은종관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종관 교수님께서 회사를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디지콤 정보통신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1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92년도 5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대학교 외국어대학교에서 제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것은 이제 패켓 교환기하고 그건 이제 카이스트에 있을 때 그거하고 그다음에 디지콤 정보통신연구소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음성 시스템들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백지혜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김콤이라고 합니다. 김예균 박사님의 통신연구실 김콤. 저희는 이제 은용건 교수님의 통신연구실 그래서 은콤. 그래서 카이스트에는 두 개의 통신연구소가 있어요. 김콤하고 은콤. 그래서 교수님 이제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97년도에 돌아가셨지요. 예. 그래서 그때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코딩과 음성 인식 합성 기술, 패켓 교환 기술 이런 것들을 하셨고 애트리 기술 고문하고 금성사 고문하시고 디지콤을 설립하셨습니다. 그 음성 인식과 합성을 할 때는 음성 합성 기술의 그 모토는 우리 계신 그 전길남 교수님입니다. 우리 전길남 교수님 정도의 목소리를 만들면 일단 성공이다.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카이스트 때 이제 음성 코딩 방식 연구하셔서 그 GSM에 쓰였던 그 램프라고 하는 Residual Excited Linear Prediction을 그 은영환 교수님께 개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김콤에서도 네트워크 개발하셨지만은 저희도 패켓 교환기를 개발하려고 한 3년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학기술청하고 한국데이터통신, 금성전기, 삼성반도체통신이 협업을 해서 연구원들을 파견받아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하고 음성하고 성능 그것을 연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진화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ISDN 나오기 전에 PSTN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PSDN이 나오면 두 개를 섞자. 섞을 때 이제 어떻게 섞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을 디지털로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패켓 교환기 음성벽이 따로따로 있지만 나중에 합치자. 그것이 셀 교환기였었죠. ATM 방식. 그래서 ATM을 갈 거냐, 인터넷으로 갈 거냐, 뭐 하면서 한참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 연구들은 이제 BS는 간다고 ATM 많이 연구했지만 ATM 죽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격동기 속에 저희들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어넷을 보면 아까 얘기한 PST의 패켓 교환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하는 거에 대한 모델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노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포함해서 그때 패켓 교환기를 개발해서 돌렸던 경험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하드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콤을 설립하셔가지고 교수님께서는 1990년까지 개입을 하셨는데요. 86년도에 설립이 되는데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8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졸업생들이 나가서 일반 기업으로 나가서 하면 흩어지잖아요. 그걸 모아서 한번 더 큰 연구를 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설립을 했는데 교수님의 생각이 거기서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줬는데 이제 경쟁회사가 생기니까 프로젝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디지컵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뭐였을까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잡은 것이 오디오 텍스라고 하는 것이죠. 음성 사서함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개발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입니다. 그때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저희들이 만든 시스템이 ARS, 지금으로 보면 ARS인데요. 이제 올림픽 경기 결과, 뭐 앞으로 일정이란 이런 것들을 한국어, 불어, 영어로 해서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최신부죠. 최신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노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KT죠. 지금의 KT가 같이 있었는데 KT는 역시 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저희들이 혼자 할게, 우리 돈으로 그냥 할게. 그러면서 이제 자원봉사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근데 그때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용태 회장님이었습니다. 이용태 회장님이 음료수 이거 좋은 거 잘 개발했는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벌었으니 100만 불 줄게. 그래서 100만 불로 기술을 이제 이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ARS 기술, 이 시스템 기술 자체를 100만 불에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 때 자원봉사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부가 가치 통신 시스템을 KT를 우리가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용태 회장님이 삼보 정보 통신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이 시스템을 전국에 이제 보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구 사장님 이렇게 참모에 계실 때 같이 역할을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 가지고 전국에서 700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64채널 오디오 텍스트 시스템 이 개발을 할 때 저희들도 이제 다 이중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다 디자인을 해서 하드웨어 디자인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모델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이 텔레폰 인터페이스를 붙이면 전화 시스템이 되고 여기다는 텔레폰이 아니라 패켓 인터페이스를 붙이면 패켓 교환망이 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때는 이제 VME 보드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모듈들을 자체 개발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이용료 회수 대행 서비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의 프로야구 그러면 700에 5555 이렇게 돌리면 이용자는 전화 요금 더하기 정보 이용료를 내는데 정보 이용료는 뭐 1분당 200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KT가 받아가지고 정보 제공자한테 주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있기 전이거든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 우리가 뭘로 정보를 받느냐? 전화로 정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합격자 안내에도 그 당시에는 ALS가 제일 좋은 솔루션이었거든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왜 필요해? 그러지만 아직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전화 정보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이제 좀 문제점들이 좀 나온 게 뭐냐면 음성 안내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로야구입니다. 뭐는 1번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길다는 것이죠. 말을 빨리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빨리 하는 기술도 개발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 합성 기술을 넣어서도 무제한 음성 합성 기술을 넣어서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가는 바람에 상용화까지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700번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롯데백화점에 크레딧 카드 인증 시스템으로 처음 납품을 했는데요.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KT에서 안 써주고 정부 최신부에서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당신네 교환기 뒤에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신용카드 매출을 나면은, 요즘이야 뭐 카드 갖다 대면 되지만 그때는 카드 갖다 주면은 책을 쳐다봅니다. 이 불량 카드인가 분실 카드인가. 그 시간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다이얼 내부 전화로 55분을 걸면 카드 번호 입력하세요. 카드 번호 띠디디디디 누르면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불량 카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그때 얼마에 만들었냐면 8,800만 원에, 왜냐면 88년도니까요. 8,800만 원에 납품을 하고, 대신 이 시스템이 죽으면 매출이 안 됐을 때 피해 보상은 너희들이 다 해라 라는 그러한 엄격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뭐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되면 항상 롯데백화점 근처에 있었습니다. 혹시 죽으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보니까 표준 시각 정보 시스템을 우리들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시스템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소리 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다음 시각은 오후 5시 47분 40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후 요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개량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부대 통신용 부가 통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이렉스 2000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DID라든가 자동 교환 안내 장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 있을 때 아까 전화기관이 뭘 쓰셨냐고 물어봤는데 이 전화가 굉장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받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받지 않고 기기가 받아가지고 카이스트입니다. 내선 번호를 눌러주세요. 내선 번호 눌러주면 바로 연결되게 하는 시스템인데, 저걸 누가 개발했냐면 그때 카이스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원장님의 아들이 인턴으로 좀 유학 중에 인턴으로 저희 회사에 왔습니다. 너 이거 개발해. 그래서 개발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한 거를 첫 번째 납품한 데가 카이스트 키스트입니다. 동작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제품이 되고, 이것이 이제 레퍼런스가 돼서 이것저것에 이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간단하죠. 그냥 입력 라인으로 들어오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이제 음성 안내를 하는 것이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이 제대로 잘 동작을 하려면 이런 사설교환기하고 이런 장치하고 이 컨트롤 라인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여기다 주면은 훨씬 더 좋은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외국에는 KDX 업체와 이런 업체가 둘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업체에서 이 신호 라인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아쉽게도 표준화 작업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해서 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제한 한국어 음성 합성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보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요즘에 음성 합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때 뭐라 그러나 장사로서는
사업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름을 가라사대라고 지었는데 제가 내기를 옥소리라고 제가 이름을 내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옥소리는 가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면서 저는 떨어지고 그런데 비슷한 업체가 이거 관계없는 업체가 옥소리라고 하는 음성 카드가 아니라 이제 사운드 카드를 만들어서 옥소리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공대구나. 공대 마인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데이터 통신에 관련돼서 보면 우리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네. 91년도 12월 25일이 뭐냐면 100만 대 PC를 보급하는 하이텔 서비스에서 KT가 오랫동안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집에다가 이런 보급형 하이텔 장관기를 100만 대를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통신 처리 장치를 거쳐서 PSTN에서 패킷망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기죠. 통신 처리 장치의 개발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좀 늦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가 저희한테 첩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만들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때 전체 망은 어떻게 되냐면 서울, 광주, 부산, 인천, 대구, 대전에다가 접속망을 두고서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이제 아울러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해볼까 이렇게 됐죠. 아까 있었던 다이렉스 2000 시스템에다 전화 인터페이스 되는 게 아니라 모뎀 인터페이스 되는 거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들이 패킷 교환기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했죠. 입찰을 했는데 너무 저가로 해가지고 당첨은 됐는데 너무 저가 입찰했다 그래가지고 검사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을 성공해서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만든 거는 이제 임시로 만든 거였으니까 나중에 좀 더 큰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잘 동작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설 교환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는데 그때 신호 교환기라고 하는 넘버 7 시그널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개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왜냐하면 패킷 교환기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STP라고 그러는데 시그널링 트랜스포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교환기하고 교환기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 메시지를 중계하는 패킷 교환기입니다. 근데 얘는 풀 셋업이 없고 그냥 셋업 없이 바로 통신하는 그런 장치인데 저희들이 패킷 교환 기술 개발 경험으로 그래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발전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부하 가치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전화를 많이 걸게 만들자. 그 다음에 컴퓨터 없는 시절에 이 전화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게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기억 남는 것은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저희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시스템을 합격자 안내 시스템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해가지고 매년 제공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